편할 때 들어오시면 돼요. 호주 조기유학 시드니 동네 분석 체스우드 동네편입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요, 제가 그 전에 올려놓은 동영상이 있는데 호토바기가 알려주는 호주 조기유학 핵심 포인트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먼저 한번 보시고 이 영상을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편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호주 조기유학 시드니 동네 분석 제1편 체스우드 동네 분석에 대해서 우리가 그 체스우드 동네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동영상을 보실 때는 꼭 그 전에 제가 그 호주 조기유학 핵심 포인트는 동네 선정이다 라는 동영상을 올려놨어요. 그거를 먼저 한번 보시고 이거를 같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밑에 그 주소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그 호주 조기유학의 핵심 포인트는 동네 선정이다 라고 하는 그 동영상에 나오는 각 동네 분석에 대한 자료인데, 이것들이 많은 분들이 제게 연락을 주셔서 각 동네 분석을 너무 세부적으로 안 들어가고 그냥 지도만 보여주고 넘어가 버려서 그거를 좀 실질 도움은 좀 되기가 힘들었다 이런 말씀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동네 분석을 하나하나 들어가서 도시별, 동네별 이렇게 좀 분석을 좀 해드릴까 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게 이제 광역 시드니라고 해야 되겠죠. 이게 가로 100km, 세로 100km 정도 되거든요. 서울이 가로 25km, 세로 25km 정도 되니까 면적으로 치면 거의 서울의 한 15배, 16배 정도 되는 아주 큰 도시예요. 그런데다가 시드니는 3분의 1 정도가 호주 태생이 아닌 사람이 사는 곳이다 보니까 정말 동네별로 그 그림은 전혀 다른 그림이 그려져요. 그래서 조기유학을 예를 들어 엄마가 자녀를 데리고 오는 조기유학 같은 경우에는 도시보다는 어떤 동네에 내가 정착을 하냐에 따라서 그 동네에 있는 공립학교나 그 동네에 있는 사립학교를 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동네 선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한번 볼까요? 자, 제가 분석해 놓은 게 먼저 학구열. 이 학구열이 제일 높은 게 1, 제일 낮은 게 10. 이렇게 제가 10단계로 좀 분류를 하고요. 그리고 이민자 거주 비율이 좀 많고 보통 좀 적고 뭐 이렇게 제가 상중하로 좀 나눴고요. 그리고 이 주거비는 뭐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또 하나인데 제가 유닛을 기준으로 잡았어요. 여기서 말하는 유닛은 한국의 그 빌라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미니 아파트 뭐 한 3층에서 한 5층 정도 되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경우도 있고요. 엘리베이터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뭐 실내 형태는 아파트와 거의 유사하고요. 다만 이제 대형 아파트들이 수영장이나 짐, 스파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보통 유닛은 잘 없어요. 그래서 렌트비는 아파트보다 조금 저렴하기는 한데 제가 그 유닛을 기준으로 잡았고요. 그리고 기타 특징 이렇게 이제 나누어지는데, 자, 시드니 조기유학 하면 뭐니 해도 많은 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대표적인 동네가 이 체스우드라고 하는 동네죠. 이 체스우드는 위에 제가 말씀드린 분류표대로 하면 학구열은 거의 뭐 첫 번째입니다. 학구열은 아주 높은 지역이고요. 이민자 비율은 중간 정도 돼요. 여러분들 왜 백인들만 많이 모여 사는 동네가 더 좋고 그 이민자들만 많이 모여 사는 동네가 나쁘고 꼭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눌 수는 없잖아요. 오는 엄마들이 자녀 학년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떤 목적으로 오는지에 따라서 동네가 달라져야 되니까요. 그리고 이 체스우드 지역은 렌트비가 한 650불 정도 되고요. 650불 부터라고 보셔야 되겠네요. 그리고 주로 이제 전문직 종사들이 좀 많이 거주를 해요. 그리고 이 체스우드에서 시드니 다운타운까지는 전철로 한 20분밖에 소요되지 않아요. 그래서 교통으로도 아주 좋고요. 그리고 체스우드에 보면 대형 쇼핑센터가 그 한국의 백화점 몇 개 합쳐놓은 것보다 더 큰 대형 쇼핑센터가 또 2개나 있기 때문에 주거지역으로 너무 좋죠. 그리고 체스우드 하이스쿨, 뭐 체스우드 초등학교, 여기는 다 체스우드 역 인근에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다 보니까 과거에 많이 선호했던 지역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렌트비가 좀 높다는 게 제일 흠이라고 하면 흠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는 일선 학교에 이 아파트가 많이 있는 곳이다 보니까 이 아파트 인근에 있는 학교들은 아무래도 이민자 비율이 전체 거주민의 퍼센테이지보다는 좀 더 높은 편이에요.
자, 그 다음이 약간 서쪽으로 좀 가면 이스트우드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는데요. 여기도 학구열은 정말로 없습니다. 뭐 체스우드라고 뭐 엎치락 뒤치락 할 정도로 굉장히 높고요. 이민자 비율은 체스우드보다는 이스트우드가 조금 더 높은 것 같아요. 렌트비는 조금 더 낮은 편이고요. 역시 여기도 그 중국계 이민자들이 좀 많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보통 이제 중국계들도 한국 사람들만큼 자녀 교육에 아주 관심이 높다 보니까 높은 지역이라고, 학구열이 높지만 중국 이민자가 높은 그런 지역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본다이 쪽이 있는데, 이 본다이는 사실은 한국 유학생들은 한국 조교하고 온 학생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제 보시겠지만 여기 뭐 유명한 본다이 비치도 인근에 있고요. 이제 해안 쪽이 가까워오다 보니까 주거비가 싸지는 않고요. 그런데다가 싹 그렇게 교통이 편하진 않아요. 이 본다이 정션까지만 전철이 가고 거기서 더 이 바다 쪽 해안 쪽으로 가면 전철이 없기 때문에 교통이 조금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이 약간 사우스 쪽으로 오면요, 실질적으로 호주에서는 이너웨스트라고 하는데, 이 캠시 지역이 과거에 여기가 우리 한인분들이 좀 많이 모여 사는 코리아타운이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사실 이 캠시보다는 스트라스필드 옆에, 여기는 제가 표기는 하지 않았었는데 리드컴밀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이쪽 동네가 조금 더 코리아타운에 가까운데요. 이 캠시는 주거비는 상당히 저렴한 편이고 교통도 아주 좋고요. 그리고 생활 편의시설도 가까워요. 다만 이제 이민자 비율이 제가 말씀드렸던 체스우드나 이스트우드 이쪽보다는 훨씬 더 높은 편입니다. 초등학교 가면 뭐 캠시 초등학교 정도 되면 아침 8시 50분에 운동장에 이렇게 학생들이 쭉 이렇게 반별로 줄을 서면 선생님들이 이렇게 쭉 담임 선생님들이 이제 각자 반으로 이렇게 아이들 인솔해 가는데, 그때 보면 거의 뭐 노란머리 학생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까만머리 학생들이 좀 많이 재학하고 있는 그런 곳이고요. 그리고 이제 한인분들도 많이 거주하고 있는 그 스트라스필드가 있고요. 여기는 워낙 교통이 좋아서 여기도 이민자들이 좀 많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학구열은 꽤 높은 편이고요. 근데 이제 교통이 좋으니까 렌트비는 그렇게 저렴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 위쪽이 이제 파라마타가 이제 파라마타에서 더 서쪽으로는 사실은 조교학으로는 저는 추천하지 않는 곳이고요. 왜냐하면 파라마타를 기준으로 해서 더 서쪽으로 가게 되면 그쪽은 베트남 이민자라든지 좀 같은 이민자 입장이라도 조금 소득 수준이 낮은 쪽 나라에서 온 이민자들이 많이 모여 사기 때문에 조교하고 온 엄마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적정한 동네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위쪽에 위치하고 있는 혼스비, 여기가 교육열도 상당히 높은 편인데 이민자 비율은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리고 일선 학교, 뭐 혼스비 사우스 초등학교 이런 데 가면 뭐 노란머리 아이들이 한 절반, 까만머리 아이들이 한 절반.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까만머리가 다 유학생이라는 건 아니고요. 유학생은 한 학년에 뭐 한두 명, 뭐 두세 명 정도 있을 정도로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렇게 지금 이제 이 외에도 많은 지역이 있는데요.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기에는 아마 다음 카트를 한번 보세요. 자, 이게 이제 시드니 메트로 전철 라인인데요. 이 전철 라인을 보시는 게 좀 더 편하실 텐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7개 권역이 여기 지금 혼스비, 이스트우드, 파라마라, 스트라스필드, 캠시, 본다이 정션, 그리고 체스우드까지 이렇게 지금 나눠놨는데, 거두절미하고 한국에서 조교하고 오는 엄마들이 대표적으로 선호하는 지역들이 이렇게 노란색 네모하고 초록색 네모, 그리고 브라운 색깔 네모, 요 지역이 제일 많이 선호하는 지역이에요. 이 남쪽 지역으로 내려가면 이쪽은 한인분들이 좀 많이 선호하지 않고요. 물론 이제 호주 백인들도 많이 거주하지만 교육열이 그렇게 높다고 볼 수는 없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파라마타를 기점으로 해서 더 왼쪽에 있는 지역들도 추천드리기는 어려운 지역이고요. 여기 브라운 색깔은 이민자는 어느 정도 비율이 돼요. 어느 정도 비율이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다운타운까지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고, 그리고 렌트비가
적정한 한 중간 정도 되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쪽 지역으로도 많이 오는데요. 이 초록색 네모 속에 보면 노만허스트, 스톤리, 페넌힐, 비크로프트, 찰트넴 이렇게 많이 오는데요. 여기가 워낙 그 호주 로컬들도 선호하는 지역이에요. 다만 이제 이 인근에서 이 다운타운까지 전철을 타고 출퇴근하기에는 한 50분 정도 전철 라인이 50분 정도 소요되니까 조금 불편할 수는 있는데, 뭐 아빠 엄마가 자녀들 데리고 와서 함께 지낼 때, 뭐 예를 들어서 아빠나 엄마가 학교를 다니고 또 그 배우자가 뭐 예를 들어 아빠가 학교를 가면 엄마가 뭐 파트타임 일을 한다든지 이럴 때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엄마가 자녀를 데리고 오는 일반적인 조교학일 경우에는 이 다운타운까지 매일같이 엄마가 뭐 출퇴근할 일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타운 안에서만, 그 동네 안에서만 생활 편의시설이 있으면, 갖춰져 있으면 큰 불편함은 없죠. 그래서 여기 안에는 큰 쇼핑센터는 없는데 여기 이스트우드 에핑 쪽으로 내려오거나 여기 혼스비 쪽으로 올라가면 쇼핑센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선호하는, 과거부터 제일 선호하는 지역이었죠. 여기 노란 네모 안에 보면 뭐 여기 고든이라는 지역도 있고요. 저희도 학생들 많이 입학을 시켜 봤었는데 뭐 생활 편의시설도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이민자 비율이 그렇게 높지도 않고 학구율도 상당히 높은 지역이고, 다만 단점은 렌트비가 좀 높은 지역이죠.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동네 선정은 어느 동네 무슨 학교가 좋습니다, 어느 동네 무슨 학교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라고 이렇게 이분법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어떤 가정한테는 렌트비가 가장 중요한 요소일 수도 있고요. 어떤 가정에게는 우리는 렌트비는 감당이 좀 되니까 정말 뭐 이런 생활 편의적으로 좋은 지역을 가고자 한다. 또 어떤 가정에게는 뭐 호주가 다 안전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좀 더 안전한 곳을 좀 선호한다. 이 가정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자녀가 초등학교 저학년이면 사실은 뭐 학교의 학력 수준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미 중학교 2, 3학년, 뭐 고등학교 1학년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곧 호주 대입을 염두에 둘 나이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한테는 학교 수준도 또 아주 중요하게 판단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 7개 권역을 나눠놨는데요. 이 7개 권역을 하나하나 이제 그 동네에 있는 대표적인 학교 하나씩 방문해서 또 동영상을 올릴까 하고요. 이번에는 아마 체스우드를 제일 먼저 가서 체스우드에 있는 초등학교, 체스우드에 있는 하이스쿨을 또 그 학교 주변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 체스우드라는 동네는 좀 어떤 모양새인지 전철역 주변으로 해서 또 영상을 한번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